네요. 자, 다음은 원상필의 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소형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 살펴보는 시간이죠. 동양증권 원상필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그 서울전자통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그 종목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500억이 채 안 되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800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특히 사실 뭐 저같이 이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뭐 시가총액이 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사서 이미 주가가 좀 탄력을 잘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네. 추천드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지만 과연 어떤 종목을 지금 샀을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정말 확실히 어닝이 좋아져서 이 후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반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오늘 조금 종목을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소개되지 않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전압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변성기 같은 경우에 뭐 TV나 냉장고, 오디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서 이 전압을 변경하는 부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이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고급 오디오에 들어가는 트랜스포머를 좀 그 주력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춘천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브라질에서 각각 이 트랜스포머를 현재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이나 또는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미 제품을 싼 가격에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전자통신이 이 주력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겨져 있는 자회사가 2개 있는데요. 이 2개의 기업 가치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이 서울전자통신의 기업 가치를 크게 변화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스몰캡 리포트 오늘은 서울전자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중소형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론 자본금이 적고 무슨 시가총액이 작다고 해서 무슨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본금 큰 기업만 좋은 거냐 그건 아닌데 자본금이 적으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식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 시총 한 500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탁 좀 턱에 걸리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장중 변동성 이라는 것을 좀 신경 쓰셔서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자, 자회사 실적에 주목하자고 하셨어요. 그걸 기업 모멘텀으로 꼽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스 금융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나이스 금융그룹의 IT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이스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신용정보 또는 뭐 나이스 채권평가 이런 한 22개 정도의 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제조사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제조사업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나이스 금융그룹의 IT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서 볼 기업은 이 나이스 금융그룹이 티모스하고 그다음 보령건금속이라고 하는 2개의 기업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티모스 설명드리면요. 네. 이 티모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터치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물건을 전량 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제품 개발과 그다음 수율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수율이 잡히고 기술 개발이 끝나고 또 삼성전자에 안정적으로 납품이 시작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회계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이 우량한 자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서울전자통신의 실적에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이 회계 제도가 바뀌면서 이 종속기업들의 실적이 서울전자통신 실적에 그대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전자통신이 지금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이 티모스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서울전자통신의 실적에 가시적인 개선을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티모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상증자를 끝내고요.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상장하게 되면 예상 시총이 한 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서울전자통신이 티모스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티모스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서울전자통신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개의 기업은 보령건금속인데요. 이 보령건금속은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자동차 구조물을 좀 특화시켜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보시는 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제네시스 범퍼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이 보령 건금속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엔 다 이 철로 만들던 건데요. 요즘 워낙 자동차 경량화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급 차종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무게를 줄이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령 건금속도 사실 예전까지는 이러한 신제품 개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내년부터는 현대차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티모스와 보령 건금속의 가치가 서울전자통신에 합해지게 되면 서울전자통신은 지금과 같은 주가 수준에 머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두 군데 자회사의 실적들이 구체적으로 서울전자통신의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연도별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1,100억 원에 20억 순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쭉 보시더라도 대체적으로 매출은 1,000억대 수준에서 소폭의 영업이익을 내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 80%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억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같은 경우에 매출은 3,000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순을 전망하는데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이 티모스의 상장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영업 외딴에서 잡히는 순이익이 더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을 29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작년도 순손실을 넘어서는 이익을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IT 성수기를 맞아서 티모스의 매출액이 더욱 늘어나고 또 수율 개선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60억은 부담스럽지 않은 전망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럼 실적은 이 연결적으로 해서 잡혀서 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단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연결 기준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이 나이스 금융그룹 가운데 IT 부분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요. 자회사들의 실적 좋아지는 것들이 회계제도 변경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오늘 포인트였어요. 예, 스몰캡 리포트 오늘은 서울전자통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동양증권 원상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